안녕하십니까, 우따입니다. 2026년 5월 1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장동혁 영남 중원 거쳐서 호남행 전북 필승결의 대회 참석한다. 성원석은 충북에서 지원 사격.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장동혁의 경우에는 국힘 대표죠. 국힘 대표인데 국힘 표 깨러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지난달 서울 집가 상승폭 확대, 전월세 오름폭도 커져 역시나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네요. 예, 매매 가격 상승률 웃돌아. 뭐 이것도 충분히 예상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예상된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나머지 70%에 대해서 또 돈을 뿌린다며요. 돈 뿌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돈값이 싸지면 당연히 부동산 등은 다 오를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뭐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이건 뭐 동네마다 나와 있네. 서울 오르고 인천 좀 빠지고, 그래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래 되고, 경기도 쪽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서울에서 이제 집을 못 구해서 전부 다 경기도로 다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이러면은 서울은 앞으로 거의 뭐 보수가 다 해먹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뭐 하여간 뭐 다 더불어가 그래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좀 먹고 살 만한 동네에서는 전부 다 보수표만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되고 대구, 이거 대구 많이 빠졌네. 대구 뭐 이쪽에는 뭐 우짜개쪽으로 별로 좋게는 미래를 좋게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는 또 왜 이렇게 빠졌냐? 세종, 충남, 경북은 뭐 꾸준하네. 대구, 경북 꾸준하고요. 제주도는 뭐 중국인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 되네요. 하여간에 돈 풀고 자빠졌는데 이게 안 오르면 이상한 게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니지. 뭐 말은 맞지. 그 말이. 이상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자 넘어가고요. 태평양의 슈퍼 엘니뇨 경고 지구촌 최고 기온이 우려된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라고? 내년에 세계 기온 사상 최고치 될 수도 있다고. 이건 안 그래도 제가 비료 관련해서 그저께 가지고 저 태국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마포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갖다가 조금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린 바인데 거기서 잠깐 엘니뇨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비료 이 위기에다가 기후까지 안 도와준다 이러면은 절단이라 보면 되겠죠. 1877년에 강력한 엘니뇨는 18개월 동안 이어졌고 아시아와 브라질, 아프리카 전역에 극심한 가뭄과 대기근을 초래해서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가지고 보면 대기근 왔을 때하고 매치가 되는 게 있습니다. 농업 생산량 감소, 세계 식량 공급 악화. 안 그래도 비료 때문에 절단인데 잘 돌아가네요. 하여간 그러대네요. 뭐 잘 돼야 될 텐데 지금은 패권 경쟁기라서 뭐 남들 다 사정 봐주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거 넘어가고요. 국제 판때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묻자만 해도 냉전 시절 때 태어나고 어렸지만 그거는 냉전 붕괴되는 것도 돈으로 똑똑히 받고 이렇지만 이른바 냉전 붕괴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뭐 한 30년, 40년 이 동안 해가지고 그나마 그 평화의 시기가 온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이렇게 유지된 적이 사실 드뭅니다. 드물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성에 따라서 알고 있는 지난 한 뭐 50년도 안 되는 시절 뭐 냉전까지 계산에 넣으면 좀 깁니다만 냉전 때도 뭐 큰 전쟁은 안 터졌잖아요. 소소한 전쟁이 터져서 그렇지. 한국전, 베트남전. 그래서 그렇지. 지금 인간 역사에서요, 이렇게 평화로웠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말고 계시면 되고. 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 판매 구체 논의 발언 파장이다. 그렇죠. 1982년 6대 보장 논란에 82년은 먼 과거다. 이거는 뭐 트럼프 스타일에 맞다고 봅니다. 우장회적으로. 트럼프는 기존의 체제, 기존의 법칙, 뭐 룰, 뭐 이런 거는 뭐 인정 안 하니까 시진핑한테 6대 보장에 있어서 얘기 안 했다고 말하라는 것인가? 반문? 대만은 항상 이랬어요. 대만은 항상 이래서 꽃놀이 패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무기 준이 많이 해가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백로그 대만에 판매한다는 거, 대만이 그 수출을 해가지고 주문에 넣어가지고 준다는 물건은 많은데 제때 줄인 게 별로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지금 그 뭐야 뭐 전쟁을 통해서 먹는다? 그러면 중국도 골치 아프죠. 왜 골치 아픕니까? 뭐 제재 두들겨 맞죠. 오만 거 다 두들겨 맞을 건데 두들겨 맞는 게 누구처럼 두들겨 맞는다? 2차 세계전 당시 일본처럼 두들겨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한꺼번에 해가지고 뭐 급하게 움직이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 내는다는 거는 뭐 이해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역사가 똑같은 거로 똑같이 완전히 판박이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이 고유한 리듬하고 패턴을 갖다가 항상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이거는 뭐 역사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하이 트럼프가 또 입방아를 떨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면 마이너스 2.43% 하락해서 1온스에 4,538.05달러가 됐습니다. 요거 뭐 떨어진 이유를 갖다가 금덩이도 좀 떨어졌으니까 제가 이유를 들어보면 급등이가 달러 강세 그리고 그 전 주요 국가들의 뭐 주요 국가라 말하기도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 국채 수익률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요. 국채값이 안 좋다 이거죠. 막 상승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금덩이 값이 내렸습니다. 뭐 유가 상승인데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왜 금덩이가 이거 뭐야 해가지고 값이 떨어지냐? 이거 유가 상승 때문에 해가지고 이거 리세션 터지고 이러면은 한 번은 급락이 나올 거라는 그 우려지요. 그거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하여튼 오늘도 해가지고 좀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드려 보면 금덩이의 단기 저항선 그러니까 위로죠. 위로 단기 저항선은 지금 1온스에 4,671달러 4,600 안 그래도 여기 22평선이 지나가네요. 좀 키워야 되나? 안 키워도 되겠지 뭐. 4,671달러, 요 62회가 조금 위에 있는 거, 요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4,730달러, 52평선 지나가고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단기 저항선, 위로 저항선이고, 밑으로 지지선은, 단기 지지선은 4,500 42달러가 원래 지금 이거 떨어지기 직전에 해가지고 어제 가지고 지지선이었는데 그 뚫고 내려갔죠. 4,538달러니까 그 4,542달러가 깨진 가운데 다음 지지선은 4,503이고요. 이거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간 4,503이고요. 그리고 4,482에 또 하나의 단기 지지선이 있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넘어가고요. 은덩이는 어제 폭락 터졌습니다. 마이너스 8.98% 많이 터졌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해도 폭락 터졌고요. 그래서 1온스에 75.91달러가 됐습니다. 금덩이 해가지고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은덩이도 말씀드리죠. 은덩이의 경우에는요 지금 위로를 본다. 위로 저항선 이런 쪽으로 본다 하면은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 80달러에서 80.8달러의 중요한 이거 라인이 딱 걸려 있습니다. 영역이 레인지가 딱 걸려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다시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돌파할 경우 위로 어떻게 저항선이 어떻게 된다? 82달러 하고요. 84달러 여기 해가지고 저항선이 각각 이래 있습니다. 이게 뭐 차트를 너무 작게 해가지고 그러네. 하여간 뭐 이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 지지선, 그러니까 밑으로죠. 밑으로는 어떻게 된다? 76.5달러, 76.5달러가 지지선인데 깨졌죠. 75.91달러니까. 75.6 76.5달러, 76.5달러가 깨졌으니까 다음에는 76.15달러였고요. 요것도 깨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깨지고 그 다음에 지금 75.91이니까 그 다음에 지지선이 어디마다 74.94달러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선이 두 개가 한꺼번에 홀라당 날아가 버렸다. 이게 되겠죠. 넘어가고요. 자, 브렌트유 보시죠. 브렌트유는 3.82% 상승해서 1배럴에 109.19달러가 됐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우짜겐 쪽은 아니고 어제 우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정유사들이 미국 서부 텍사스하고 마스하고 그러니까 멕시코만에서 나오는 거 이 원유하고 해가지고 사는 걸 요 내역을 갖다가 8월에 인도 받기로 했다 하면서 계약한 물건을 갖다가
물량을 갖다가 우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뭐 200만 배럴, 200만 배럴, 100만 배럴, 그리고 일본이 또 200만 배럴 이래가지고 합쳐서 한 800만 배럴, 700만 배럴 뭐 이래 됩니다. 다 합쳐서 8월에 한국하고 일본이 받아내기로 했는 것만 한 700만 배럴 그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문자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브렌트유 대비 해가지고 프리미엄이 20달러 가까이 더 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대략 한 20달러, 17에서 20달러를 갖다 더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실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사는 기름값이 나온다. 그냥 못해도 120달러는 훌쩍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말씀드리면 4.35% 많이 튀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로. 그래서 1배럴에 105.57달러가 됐고요. 5만 7월 물은 1.83% 상승해서 1배럴에 106.61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이고 많이 올라 버리네. 예, 많이 올랐네요. 그래가지고 52평선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0.46% 상승해서 99.270이 되었고요. 지금 뭐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동안 하도 이 장난을 쳐가지고 조작 뭐 그 통제 하여튼간에 그걸 하도 많이 해서 그렇지, 지금 이 달러 유동성이요 지금 부족합니다. 솔직히 지금 워낙에 그 장난을 쳐서 그렇지 이게 정상이에요. 올라가는 게.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없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뭐 1,505원. 예, 잘 올라가네요. 0.33% 싸져가지고 싸졌는데, 이 차트가 이게 달러 인덱스 어제 하루짜리 그 차트하고는 모양이 전혀 안 맞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우상향에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상향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튀었다가 내려가고 쭉 내려가고 또 한 번에 또 급락합 터지고 뭐 이 쇼가 나오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도시락 던졌다고 충분히 강하게 추정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지방선거 앞두고 환율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게 이 차트에서도 눈에 싹 밟힌다. 이렇게 됩니다. 하여간에 0.33%, 달러 인덱스가 0.46%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오히려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0.33% 싸지는데 그치면서 1달러에 1달러에 1498.11달러가 됐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우자가 아침에 캡처한 시작 아니고 뭐 이거 필요 없는 기고 장 마감됐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물가하고 수입 물가 발표됐죠. 말씀드리면 한국의 수출 물가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29.5%였는데 4월에 40.8%로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무슨 마치 뭐 코스피 차트 보는 거 같네. 40.8%로 완전 급등하면서 199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월간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4월에 29.5%에서 가속화된 것으로 국내가 아니라 국외 부분 전반의 가격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승, 이거 수출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거를 주도한 것은 제조업 제품으로 40.9%가 상승했고, 디테일하게 보면 컴퓨터, 전자, 광학 장비가 88.7% 급등하면서 전체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것만 이끌었냐? 아니죠. 석탄 및 석유 제품이 101.8%, 그리고 1차 금속 제품이 24.8%, 화학 제품이 21.9% 해가지고 수출 물가 상승을 갖다가 뒷받침했습니다. 오르는 걸 뒷받침했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28.5% 상승했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수입 물가, 이거는 수출 물가 차트고요. 수입 물가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20.4%인데 4월에 20.2%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유가가 이렇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건 당연히 석탄, 원유, 천연가스 다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전기 뗀다고 수입하고 이런 거죠. 예, 전기 뗀다고 수입하고 비닐로 만들고 뭐 등등 다 그거 관련된 겁니다. 석탄, 원유, 천연가스가 38% 상승했고,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제품도 30.7%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물가가 많이 튀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넘어가가지고. 네, 이거는 또 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에 50년 만기 국채 옥션이 있었는데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난 세션 때 가지고 3.435%인데 어제 옥션 끝나고 3.915%, 우자가 캡처한 거는 3.916%인데 3.915%로 지난 세션 대비 무려
48 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로 계산하면 0.5% 가까이나 하루 그러니까 뭐 옥션 지난 옥션 대비해서 0.5%나 상승했다 이 소리 되죠.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거. 예, 엄청나게 오른 거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잘난 세계 국채지수 편입 약발은요 4월 중순에 끝났다는 거. 예,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요 뭐 이 차트를 보시면 해 가지고 웃자가 일부러 해 가지고 지금 뭐 최대로 잡아서 했는데 4월 이거는 끝났다는 소리고 요 보시면 요게 발행을 받고 턴하는 지점 있죠? 여기가 언제냐면 윤석열이 갔다가 탄핵 선고가 나온 때입니다.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 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넘어가서 엔화 보시죠. 엔화는 0.27% 쌓여서 엔화가 0.27% 쌓였다는 소리는 뭐죠? 달러 인덱스가 해 가지고 많이 올랐죠. 달러 인덱스가 0.46% 상승했는데 엔화가 꼴랑 0.27% 쌓였다. 이 말은 뭡니까? 일본 당국에서도 개입을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뭔가 쭉 가다가 한번 레벨이 한번 싹 내려가죠. 예, 요렇게 해가지고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입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1달러에 158.735 N이 됐습니다. 이래 됩니다. 우자견적으로는 N아 이거 개입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개입했다고 추정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차트 이거만 봐도 달러 인덱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는요 진짜 개입을 많이 했다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거 보면. 예, 넘어가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거만 끝나냐? 아니죠. 요즘 물자가 계속해서 지져가는데 지금 주식장 들어가신 분들이 이거 국채 쪽에 어째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무시 못할 거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영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국 국채가 이런 가운데 일본 거 보시죠. 뭐 영국 거는 말해봤자 뭐 대부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관심이 별로 없을 거니까 하여간 지금 폭탄이 좀 돼가고 있는 거는 영국 국채라는 거는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일본 국채 장기 국채 가지고 보시면 가지고 여러 해 중에 동안 해가지고 최대치로 올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30년물, 20년물, 10년물, 40년물 쭉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갑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일본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고요.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66%로 어제 기준입니다. 1996년 요건 또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4.24%로 2007년부터 발행이 되었는데 이후 기준으로 해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 역시 1997년 5월 이후 현재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래 가지고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란전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키는 가운데 일본의 재정 전망, 집안 돈 돈 쓰는 거 일본의 재정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수익률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보셨잖아요.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입, 그러니까 임포트 비용이 증가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죠. 관련해서 우자가 6월달 다음 달에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상 배팅이 현재 7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일본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일본 본국으로 돈을 갖다가 컴백홈 하면서 전 세계 채권 및 주식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벤트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벤트가 터질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어제 가지고 미국채 10년물하고 일본 국채 10년물 간 이 스프레드 차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본 국채 시장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될 위험 요소다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자, 이거는 그동안 못 보셨던 인도
인도의 돈, 인도 루피아화입니다. 인도 루피아화인데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마이너스다. 32.12% 똥값이 됐다는 걸 갖다가 지금 10년 동안 해가지고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현재 1달러에 17,585.3 루피아화가 됐다. 인도 루피아화가 됐다. 이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똥값이 됐다. 이 소리죠. 자,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1997년 그때 뭐 있었습니까?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에서는 IMF 사태, 그때 터졌을 때 당시인 1998년 6월에 1달러에 1달러에 이거 천이 아니고 만 단위죠, 이 정도는. 1달러에 16,950 루피아화가 해가지고 되면서 전 고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언제부터 또 그 지난 고점을 뚫고 넘어갔다? 이란전이 터진 이후부터 지난번 그러니까 1998년대의 피크인 16,950 루피아를 뚫고 연일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죠?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인도네시아 똥값이 됐다는 소리는 루피아화가 사실상 쓰레기가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달러 인덱스 조작질을 해서 그렇지요. 달러 유동성 문제는요. 생각보다 억수로 심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K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갖다 탈출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 차트고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갖다가 달러로 치면은 1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조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역대급 자금 유출을 기록 중이고요. 3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깊게 해가지고 찔러놨죠. 블룸버그에서 표시를 아예 딱 해놨습니다. 기록 중이고요. 5월에 있은 자금 유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 자금 유출은 2월과 3월, 요거죠. 2월, 3월. 2월과 3월에 있었던 전례 없는 매도세에 이은 것으로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자금 유출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누적해서 480억 달러,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은 65조 이상, 65조 원 이상을 갖다가 인출하면서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자금 유출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 올해 5월까지 그러니까 이 여기 이 2026년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12월, 1월, 2월, 3월 이 되는데 요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서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현재까지 그러니까 YTD죠. 이어 투 데이트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게 480억 달러인데 요게 동기간 인도 증시에서 매도된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보시면 되겠죠.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코스피가 올해 2026년 들어서 87%나 폭발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 자금 유출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 이탈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진짜배기 슈퍼사이클인지 전형적인 붐버스트, 뭡니까 붐버스트가 붐버스터 사이클 유명하죠. 과열 그리고 붕괴 주기, 붕괴 사이클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네, 그래서 해가지고 또 관련된 게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제가 계속해서 한 3주 전부터 계속 쪼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말씀드려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특히 지난 6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동안 미친 듯이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여기에 우자가 어제도 뭐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로켓을 쏘았는데 로켓의 연료가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낙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료 부족으로 상승하지 못할 경우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거고요. 좀 아쉽고로 이번 주간 마무리는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돼버렸네. 이런 가운데 지난 6주 동안 쏟아져 들어간 돈들이 비상구를 찾아서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당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예, 요거는 충분히 예상된다는 거. 자, 이어서 코스피 관련입니다. 정은경이 우한필은 팔아먹어가지고 지금도 장관질하고 있는 정은경이
국민연금 150조 매도 폭탄 쏟아질까? 아이고 끝내주죠. 예, 제목이 끝내줍니다. 팔아 마라 이례적 두 번 고민. 예,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팔아야 돼요. 국민연금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요. 지금 정해져 있는 비중을 갖다가 돌파해가지고 한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게 내 국내 주식 평가액이 509조 2천억까지 늘어났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국민연금 자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갖다가 정해놓은 건데, 지그가 지 꼴리는 대로 선거 앞두고, 이거 코스피 쳐올릴 기라고 계속해서 들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보세요. 목표 비중보다 뭐 약 90% 많은 수준이다. 이거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저거는 국민연금의 비중 초과분은 원칙대로라면 기계적 매도 대상. 기계적 매도 대상이에요. 그냥 아몰랑 그냥 팔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경이가 뭐랍니까? 중기자산 배분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있다고 소리하고 자빠졌네. 중기자산 배분의 수립 상황을 중간보고로 받고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을 고려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을 제시했다. 웃긴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거 때문에 이 짓하고 자빠진 거죠? 예, 선거 때문에 이 짓하고 자빠진 겁니다. 자, 그럼 우자가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부작용 어마어마할 거고요. 이 짓 해가지고 하는 거 부작용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앞으로 깜빵 가는 인간들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우자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립니다. 이 짓거리를 쳐다하고 자빠지네. 이거 알고 보면 다 선거 개입 아니에요, 이거.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코스백이 계속합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5월 12일 뉴스 모음에서 경상수지는 늘어난데 이 퍼런 짝대기 경상수지는 늘어난데 원화가 똥값이 되고 있다. 아주 기괴한 현상이다라고 기괴한 차트다라고 우자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한번 코멘트 해보죠. 한국 경제가 진짜로 좋다면 이재명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똥값이 되도록 1달러에 1,500원 가는 거 이 똥값이 되도록 방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치할 필요가 없지요. 자 까놓고 이것도 얘기해 봅니다. 의도적으로 자산버블 특히 한탕 해묵기로 추정되는 주식판 버블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상수지가 이래가지고 좋아지는데 왜 원화값이 이래 똥값이 됩니까? 좀 웃기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거죠. 하여간에 어쩌든지 간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효과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뭐 선거 때까지 땜빵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고요. 최근에 뭐 BBC 기사 올려놓고 소제목은 혼다 역사상 첫 적자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혼다 자동차가 상장 후 70년 만에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고요. 원인은 전기차 사업 구조 조정을 위해 90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혼다는 전기차 판매 장기 목표치 자체를 갖다가 장기 계획을 갖다가 아예 폐기해 버렸습니다. 1957년 혼다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최악의 재무 보고서, 재무 리포트를 한 것인데 예상보다 낮은 수요에 직면했을 때 전기차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혼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편 혼다의 미베 사장은 CEO 사장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위한 투자 계획으로서 혼다의 캐나다 최대 규모 투자했던 금액으로는 1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전기차 프로젝트를 갖다가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잘 돌아가죠.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또 해가지고 소대목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미사일 생산량이 올타임 하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중국의 미사일 생산량 현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시진핑이 해가지고 재임하는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 시진핑 시대가 열린 이후에 해가지고 이래 됐다 이게죠. 보시면 가지고 쭉 가는데 미친 듯이 늘어나죠. 2025년 작년에. 조사 대상인 중국 미사일 공급망 기업 중 37.5%가 2025년 작년에 최고의 매출을 올렸는데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는 소리는 뭡니까?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에 2025년 작년에 중국의 미사일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핵심 미사일 부품 생산하는 중국 기업 숫자는 2025년 작년에 여기는 80개라도 했는데 81개고요. 81개로 시진핑 취임 첫 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규모가 큰 미사일 증산 주기, 미사일 갖다 생산하는 걸 갖다가 늘리는
증산 주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이란이 한번 보여줬죠. 예, 미사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보여줬으니까 이래 하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이란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지. 중국이야 지구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란전 76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남아있는 이란 내 목표물 25%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란에서 뭐라 했다? 남아있는 미사일 90%. 이거 이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우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죠. 이란에 남아있는 이 미사일 재고가 90에서 95%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이란에서 남아있는 미사일 90%를 갖다가 미국과 이스라엘 기지 그리고 페르시아만 국가들 발전소에다가 퍼붓겠다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120% 알아거치가 120%인가 125%가 떠들었죠. 그거 보고 우자는 구라라고 했고요. 자, 넘어가가지고요. 요건 해가지고 헬륨 얘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이거 제트 연료에 나와 있는데 우자가 이미지를 하나 빼먹었고요. 빼먹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간에 저 헬륨 얘기를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협받는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해가지고 소리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륨 사태는 이미 우자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래 넘어가 되겠죠. 이란전으로 인해 카타르 에너지가 라스라판과 메사이이드라고 있습니다. 메사이이드라는 LNG 시설, 그러니까 라스라판과 메사이이드 LNG 시설 가동을 중단하면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2026년 올해 그 이란전 터지고 직후인 3월 초부터 전 세계 헬륨 공급량 중 33%가 현재 차단되었고요. 참고로 헬륨은 LNG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하여간에 헬륨은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고 애칭, 이거 색이고 이런 거라는 소리죠. 애칭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헬륨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메모리 칩 제조사인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특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 칩 생산에는 로직 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CPU 그리고 엔비디아 생산하는 그런 거, 그래픽 칩 이런 거, 그걸 로직 칩이라는데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팔아먹는 메모리 칩 생산에는 로직 칩보다 훨씬 더 많은 헬륨을 필요로 하는데요. 한국의 헬륨을 갖다가 쓰는 거, 이 수요 중 65%가 이란전 전까지는 카타르에서 65%를 땡겼고 3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헬륨 수요 중 80%를 갖다가 카타르와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깝깝하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에 비해서 대만 TSMC 여기는 이란 전쟁 전부터 미국 및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선 다변화가 조기에 안착되어 있었고 전쟁 발발 후 사실상 미국산 헬륨을 갖다가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대놓고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편의를 우자가 보기엔 좀 많이 봐주고 있다고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다만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 헬륨 생산국이지만 생산량 중 대부분이 자국 산업과 기존의 유럽과 맺은 장기 계약 물량에 묶여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TSMC의 헬륨 재고가 최대 6개월치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한국의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사들의 헬륨 재고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알려지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카타르의 생산 능력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만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란전이 내일 당장 끝나더라도 헬륨 공급 차질은 전쟁 자체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죠. 헬륨 공급 제약, 헬륨 공급이 줄어드는 거, 이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해서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사용되며 이미 취약한 반도체 공급망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스갯소리지만 우짜는 이번에 스마트폰을 갖다가 산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네 반도체 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영향에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헬륨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가운데 이것도 하드 랜딩이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제트 연료가
상업용 제트연료 재고가 해가지고 며칠치만 남았냐 이겁니다. 보시면 아이고 뚝 떨어지죠. 다 떨어집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여기 뭡니까 이거? 이 아일랜드는 이미 앵꼬 났습니다. 아일랜드는 앵꼬 나버렸고요. 자 말씀 들어봅니다.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7월에 되면은 앵꼬가 날 것으로 지금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상업용 항공유 재고가 5월 말에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정한 임계치가 얼마냐면 23일치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데 23일치 공급량 수준을 갖다 유지하는 게 IEA에서 정해놓은 임계치인데요. 이거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5월 말에 7월까지 안 가고 5월 말에 이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일랜드 여기 있죠. 아일랜드는 이미 상업용 항공유 재고가 바닥이 났고요. 앵꼬 났고요. 여기는.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항공유 재고도 7월쯤에 여기 있죠. 7월쯤에 해가지고 바닥 나거나 10일치 밑으로 요 라인이죠. 10일치 밑으로 해가지고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나마 뭐 덴마크가 좀 사정이 좀 났죠. 덴마크가 좀 사정이 났고 이래 됩니다. 스페인도 뭐 기리기리 한데 하여튼 그렇고 노르웨이하고 이 정도만 좀 사정이 났고 나머지는 뭐 다 절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란전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유럽이 수입하는 항공유 중 20에서 30%가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재고가 임계치가 얼마나 있죠? 23일치 아래로 떨어지면 공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소비량을 추가로 마이너스 20% 감소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요 파괴죠. 그런 수요 감소, 수요 파괴를 달성하려면 항공유 가격이 이란전 이전 대비 3배 정도로 올라야 되는데 값이 많이 올라야 된다 소리죠. 올라야 되는데 이는 곧 유럽 항공사들이 항공권 가격을 50% 억수로 올리거나 또는 운항 자체를 갖다가 비행기 돌리는 것 자체를 아예 중단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강제돼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요약하면 뭡니까? 유럽의 이제 관광 시즌이 여름이죠.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유럽이 연료 위기로 위협받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뭐 차트가 여러 개가 돼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갖다 하나씩 다 보려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해가지고 조금 설명은 좀 드리죠. 너무 줄였나? 자, 이거는 보시면 해가지고 이거는 미국에 해가지고 원유 재고인데 급락하는 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터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가솔린이죠. 가솔린 재고량인데 어이구 완전히 떡나가 해가지고 5년 평균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류유, 네, 그럼 뭐 디젤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재고가 해가지고 이미 5년 평균치를 갖다가 하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쿠싱이죠. 예, 쿠싱 원유 재고 보시면 요것도 이제 꼬라지가 해가지고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의 그 저 뭐야 이거 정제소들의 그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물건이 이미 다 해가지고 앵꼬 나고 뭐 바닥을 기고 5년 평균치보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가지고 그저 수요는 그러니까 그 기름 정유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이거는 요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정제소. 그리고 미국의 총 상업용 석유 그리고 재고 이거도 보시면 쭉 떨어지고 있죠. 예,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해가지고 생산 이거는 저 원유 생산량인데 보시면 해가지고 1350만 배럴 하루 평균 1350만 배럴은 뭐 거뜬하게 넘겨가지고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석유 수출 역시 해가지고 우자가 말씀드렸죠. 이게 버퍼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 상승을 갖다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이거 미국의 그 저 재고 이건데 미친 듯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가스 그러니까 이거 피니시드 모가스는 그러니까 그 저 이거 휘발유 이런 거라 보면 됩니다. 휘발유 공급해 가지고 4주 평균이 되는데 수요가 그렇게 딱히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력 비축률을 보시면 뚝 떨어지고 앉아 있고요. 총 해가지고 미국의 석유하고 연료유 수출을 역시 지금 미친 듯이 올라서 역대 최대치를 갖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가솔린, 증류유 그리고 제트유, 항공유 해가지고 수요도 역시
예, 아직도 견조합니다. 아직도 견조합니다. 2026년이 시꺼먼 거고요. 2025년이 이거 녹색이고, 2024년이 퍼런 거고요. 2023년이 이거 가지고 이게 뭐 오렌지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래 되는데 아직까지는 견조하죠? 예, 이래 됩니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차트만 봐도 2025년, 2025년이란다. 2026년 5월 현재 미국이 들고 있는 원유 및 석유 제품 재고가 얼마나 빨리 동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주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430만 배럴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전략 비축유 요거죠. 전략 비축유. 전략 비축유는 지난주 5월 첫째 주에 가지고 860만 배럴이 방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로 해 가지고 방출이 됐습니다. 원유 수출량 해 가지고 뭐 오일 익스포트 됐고 뭐 에스티메이트 됐고 뭐 오일 해 가지고 뭐 연료일이 되는데 뭐 다 퉁쳐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죠. 원유 미국의 원유 수출량은 정제 연료 제품을 갖다가 포함하면 하루 평균 549만 배럴로 1310만 배럴 그러니까 549만 배럴이었는데 하루 평균 1310만 배럴로 해가지고 폭등을 해버렸고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량 자체가 생산량 자체는 벤치마킹 조정을 통해서 13만 7천 배럴 하루 평균 13만 7천 배럴이 증가한 하루 평균 1371만 배럴이 있습니다. 요게 되겠죠. 요게 예, 요 수출은 요렇게 되고요. 수출은 예,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토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원유 수출량 이거 정제 연료 포함한 거 이거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 밑에 있던 거에서 하루 평균 549만 배럴에서 하루 평균 549만 배럴 요게 증가해서 1310만 배럴 하루 평균 1310만 배럴까지 폭증했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휘발유 재고와 증류유 요거죠. 휘발유 재고와 증류유 재고는 5년 평균 요거죠. 예, 범위 되어 있는 거. 5년 평균 범위 밑으로 이미 떨어졌는데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참고로 이번 방출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 방출이죠. 전략 비축유 방출 이후 미국은 추가 방출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 탱크 바닥까지 빡빡 긁어가지고 지금 펌프질하고 있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음에 추가로 방출할 역량이 없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겠죠. 우자가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5월을 끝으로 유가 상승을 억제하던 미국의 버퍼, 미국의 재고, 미국의 생산량, 미국의 수출량 이게 사라진다 이런 계산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가지고 인사이더 트레이더 뭡니까? 내부자 거래죠. 네, 내부자 거래인데 가지고 소제목으로 내부자 매도 신호라 해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 1년간 매그니피션트 7 여기 내부자들 그러니까 각종 회사들에 있는 임원들 뭐 이래 되겠죠. 이 내부자들이 지난 1년 동안 163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아마존이 109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41억 달러 그리고 메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의미 있는 규모의 내부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술주 전반에 걸쳐서 인사이더 내부자 매수 대비 매도 비율 buy to sell 레이시오가 약 0.14였는데 이거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부자가 주식 1달러어치를 살 때마다 7달러어치를 매도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물론 모든 내부자 매도가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어서요. 임원들의 경우 세금 감면,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스톡 옵션 행사 그리고 미 증권거래소에 미리 리포트하는 10b51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른 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팔겠다 미리 그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기도 합니다. 즉 내부자 매도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소리죠. 하지만 매도 규모와 시점이 항상 그렇다시피 중요한데 기업, 즉 내부 정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반면에 패시브 펀드, AI ETF, 반도체 ETF 같은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누구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누구는 유동성을 흡수하는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하여간에 2026년 올해 5월 현재 일반 대중들은 기업들의 스토리를 갖다가 사고 있지요. 예, 그런데 내부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폭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걸 예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습니까? 시장은 예상보다 오랫동안 비이성적이고 집중화되어 있고 집중적이고 모멘텀,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신뢰에 기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짜견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호황기 후반에 호황이 진행되는 이 기간 후반에 나타나는 유동성 확보 움직임 중 하나로 내부 정보에 밝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낙관론 속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자가 보기에. 호황기가 끝날 무렵에는 대개 이런 식으로 매번 진행되었는데요.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흐름, 쏠림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대중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차익을 실현한다는 거, 이것도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도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거 끝날 때가 다 됐네요.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드릴링 리그 드릴링 숫자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5월 15일 기준, 5월 15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석유 드릴링 숫자는 오일 리그 카운터는 전주 410개에서 415개로 5개가 증가했고요. 이거 토탈 리그 카운터는 총 548개, 548개에서 551개를 해가지고 3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가 2개가 감소했다는 산수가 나오죠? 예, 요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놨네, 웃자가. 여기 아까 헬륨 얘기하던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끝났는데.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5월 1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 얘기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